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10월 23일 일요일입니다.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벌써 다음 주면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. 10월 24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, 먼저 이번 주 토요일날 마감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미국 시장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나스닥 지수가 2.3%대 강세를 보였고, S&P 500 지수도 2.3%, 다우존스는 2.47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2%대 상승을 했다.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내일의 우리 시장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이제는 좀 시장 어떻게 보면은 좀 연중의 저점은 정말 찍지 않았을까, 또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.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상승을 했다. 좀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결국은 11월 FOMC 회의 그리고 12월 FOMC 회의쯤에서는 0.5% 정도 금리 인상으로 이제 0.75%대의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지 않을 것인가, 좀 그런 기대감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되면서 또 상승을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게 이제 선반영되었다고 본다면은요, 또 시장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어쨌든 11월 FOMC 회의가 남았고, 그때의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준의 FOMC에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.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시장은 사실 뚜렷한 그런 변화는 없는데요. 지금 지난주에 좀 뚜렷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서 살짝 악재 같은 게 하나가 쏙 튀어나왔습니다. 그래서 레고랜드가 살짝 문제가 생겼다,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채권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, 회사채 전반에 대한 좀 리스크들의 얘기들이 이제 좀 언급이 되면서 그 부분이 과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에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회사채 시장의 진정, 이 부분이 시장의 하락을 좀 저지하느냐,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악재로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저앉느냐, 이게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일 동안은 좀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,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어쨌든 국내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뚜렷하고,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그게 이제 좀 기업까지도 넘어오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악화가 될 경우에는 시장이 여기서 정말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. 또 그런 부분들, 만약에 심리가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다면은 또 무너진 심리를 되돌리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뭔가 강력한 추가적인 좀 안정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좀 상식적인 선에서 살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 주 주식시장도 결국은 한 2150포인트 정도 저점으로 해서 이제는 좀 23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특히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2%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2% 정도만 상승을 한다고 쳐더라도 40에서 50포인트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2250, 2260포인트까지는 월요일 날도 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수대이기 때문에,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2300포인트는 어려운 지수대는 아니다,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뭔가 정말 큰 악재,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또 최악의 상태로서 악재로서 부각이 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결국은 다음 주 내일부터 한 2300포인트 정도를 향해서 좀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,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요게 만약에 이제 좀 최악의 경우까지도 나타난다면은 시장이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고, 또 그럴 경우에는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, 좀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도 어느 한편에는 듭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아닌가, 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.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, 지금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430원대까지 올라섰거든요.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수목금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렇게 환율이 올라서는 가운데 지난주 후반부에 주식시장은 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또 어느 정도 하락이 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, 금요일날 양봉을 보이면서 2200선을 깨지 않았다, 이런 점들이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이번 주에는 환율도 좀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2300포인트 정도까지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, 좀 그런 기대감 가져보고요. 현재 환율을 감안했을 때는요, 코스피 지수가
한 1715포인트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사실 2213포인트인데 이거를 환율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살펴본다면은 코스피 지수가 1715포인트대다. 요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, 믿는 것은 밸류에이션이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.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 쪽으로 봤을 때도 뭐 이번 주에 한 주일 동안에 3분기 실적들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있을 거예요. 지금까지 발표되었던 기업들의 3분기 실적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다. 시장의 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거나 좀 그런 기업은 없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미 뭐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실적 둔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상태에서 그 실적을 하회하는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.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본다면은 뭐 너무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11월 FOMC는 분명 0.75% 정도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예요. 근데 지난 주말에 반등 요인 자체가 12월에 금리 인상폭을 0.5% 정도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시각이 이어진다면 결국 시장은 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국내적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이어져요. 그래서 월요일 날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고 화요일 날은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신한지주, KB금융, 하나금융지주, 금융주들의 실적이 이런 좀 금리 인상 시기에 발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는지가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점이고 26일 수요일 날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이 썩 좋지 못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난주 순매수 1위 기업이 SK하이닉스였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믿는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실적들도 좋게 나오면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거고요. 안 좋게 나오면은 또 예상대로 안 좋게 나오는 게 재료가 노출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실적 발표 시즌 실적들 보면서 정말 뭐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던가 또 다음 분기에도 뭔가 희망이 없다거나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버려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도 종목 선정을 잘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좀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잘 좀 연말까지 이제 정말 2달만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는 음식료 관련주 중에 오리온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오리온 같은 경우 보면은 주가의 움직임 자체 시장이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거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이었어요. 오리온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뭐 나름대로 우상향하는 가운데 9월 달에 뭔가 또 9월 초에 저점을 찍고 나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요인 자체는요, 또 들 수 있는 게 실적이에요. 그래서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충분히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3분기 영업이익이 1,000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5% 정도 계속 성장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음식료 관련주는요.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어떤 음식료 업종이든 간에 원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격에 전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. 뭐 CJ 제일제당, 대상, 뭐 오리온 다 마찬가지예요. 그런 좀 대기업 음식료 업종들은 가격에 전가를 시키더라도 우리가 안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필수 소비재예요.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이 가능하겠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뭐 10만원 아래서 매수를 한다면은 충분히 박스권 상단부인 11만원 정도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.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 라인으로 한 95,000원 정도 잡는다면은 5% 이상 좀 손해볼 가능성도 많지 않다.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손절 라인을 잡고 접근하기에 좀 가장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 오리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은 관심 종목으로 오리온을 설명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 뭐 날씨도 추워지고 이런 가운데서 건강관리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. 또 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도 꼭 성공 투자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